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은 잠깐일까? 우리는 참 부지런했고 책임감 있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일터에서 버텼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그런데도 문득 마음 한쪽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는데, 기쁜 순간도 있었는데, 왜 행복은 금방 사라져버릴까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큰 성공, 큰 변화, 큰 성취가 있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쉽게 나오지 않아 만족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크기와 상관없이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행복의 비밀은 화려함이 아니라 빈도입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다 지쳐버리기보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삶의 고통도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비밀을 찾는 시간입니다. 행복을 키우려 하지 말고 행복을 자주 만들며 살아가는 방법. 지금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왜 유독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까?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는데 유독 서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성격 문제도 의지 부족도 아닙니다. 우리는 만족을 쉽게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된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당했고 늘 조금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자라왔습니다. 성적, 취업, 결혼, 승진, 자녀 교육. 삶의 대부분이 경쟁과 목표로 채워져 있었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 전에 먼저 긴장하고 기쁨이 찾아오면 괜히 불안해지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다 또 힘들겠지. 지금 즐기면 나중에 대가가 올 거야. 이 불안은 우리의 뇌를 더 민감하게 만들고 행복을 받아들일 공간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잠깐의 기쁨도 오래 품지 못하고 금방 무뎌지고 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큰 사건에서만 찾으려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큰 성취, 큰 변화, 큰 보상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큰 행복보다 작은 행복을 자주 경험할 때 더 건강해집니다. 큰 기쁨은 한 번 느끼면 금방 적응하지만 작은 기쁨은 누적되며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행복을 크게 만들려 하지 말고 자주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해줍니다. 행복은 한 번 크게가 아니라 자주 조금씩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행복은 크게 올수록 좋다. 하지만 뇌과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뇌는 큰 기쁨에는 금방 적응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행복의 지속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짧습니다. 반면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자주 반복되면 뇌는 그 리듬을 안정으로 기억하고 삶 전체를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의 총량은 빈도가 결정합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급을 한 달에 한 번 받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니 그날은 잠시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다음 달까지 또 기다려야 하죠. 반면 유럽 사람들은 주급을 받습니다. 금액은 더 작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4번이나 보상받았다는 작은 행복을 경험합니다. 뇌는 바로 이 차이를 기억합니다. 크게 한 번 기쁜 것보다
작게 4번 기쁜 것이 삶의 만족도를 훨씬 높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여행, 큰 보상, 큰 변화만 기다리다 보면 행복은 늘 멀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 따뜻한 커피 한 잔, 오랜만에 걸어본 동네 산책, 좋아하는 사람과의 짧은 통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작은 기대 하나,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를 밝히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전체 톤이 달라집니다. 행복은 값비싼 이벤트가 아니라 싸고 가볍고 자주 올 수 있는 것일 때 비로소 우리 것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행복을 크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자주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운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큰 행복만 기다리면 우리는 평생 몇 번의 순간만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고 마음이 견뎌야 하는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그것도 작고 자주 오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행복 징검다리라고 부릅니다. 행복 징검다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일 먹을 맛있는 점심 한 끼, 퇴근길에 들를 작은 카페, 한 주에 한 번 걸어갈 산책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조용한 저녁 약속. 이 소소한 것 하나가 사람을 버티게 하고 마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합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배치입니다. 힘든 일정 사이에 작은 기쁨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급이듯 우리 삶에서도 작은 행복은 심리적 보급입니다. 이 보급이 끊기면 누구라도 쉽게 지칩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강한 사람도 행복이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일정 사이에 작은 기대를 박아 넣습니다. 힘든 하루가 있어도 그래, 내일은 그 맛있는 집 가야지. 주말엔 가족과 영화 보러 가야지. 이 작은 문장 하나가 삶 전체의 무게를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 번에 크게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자주 기뻐할 이유를 만들어두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데드라인의 시대에 사는 우리, 왜 더 지칠까? 우리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른이 될수록 마음은 더 쉽게 지치고 행복은 더 빨리 소모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데드라인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늘 언제까지 해야 하는 일이 존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보고 시간, 회의 시간, 제출 시간. 모든 일정이 시계처럼 돌아가고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마치 뒤처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마감이 있는 삶은 우리 뇌의 에너지를 계속 깎아먹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소모라고 합니다. 행복이 축적되기도 전에 먼저 불안과 긴장이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직업은 노동 강도는 비슷해도 행복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이나 방송, 마감이 많은 직업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지쳤는데 그 지친 마음이 회복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뇌는 지금은 감정 느낄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행복 신호를 차단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도 전에 먼저 지쳐버리는 구조 속에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행복은 크게가 아니라 자주여야 합니다. 마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자주 쉬고, 더 자주 멈추고,
더 자주 작은 기쁨을 넣어야 심리적 소모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행복은 절대로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데드라인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행복이 아니라 쉽게 만들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배치하는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의 속도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때로는 따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참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잘 맞춰야 하고, 더 많이 함께해야 하고, 더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습니다. 가족끼리는 다 같이 움직여야지. 여행도 같이, 식사도 같이, 일정도 같이 맞춰야지.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오히려 서로 다른 속도가 존재합니다. 기질도 다르고, 피로도도 다르고, 휴식이 필요한 시점도, 움직이고 싶은 리듬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억지로 같은 시간에 출발하고, 같은 방식으로 보고, 같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오해가 싸움이 되고, 사랑이 부담으로 변해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합리적 기대가 관계를 소모시킨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여행을 예로 들어볼까요? 누군가는 들어가자마자 짐부터 풀어야 마음이 편하고, 누군가는 일단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려야 여유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산책을 즐기고, 누군가는 조금 더 자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차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도 때로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조금 따로 시작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도 됩니다. 예를 들어, 먼저 도착해서 짐 정리를 하는 사람, 뒤늦게 와서 바로 쉬는 사람, 그리고 잠시 떨어져 있다가 저녁 식탁에서 다시 모이는 가족.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움직이면 관계의 마찰이 줄고 다시 만나는 순간이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여유입니다. 관계는 거리가 조금 있을 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작은 배려에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금은 따로, 조금은 여유 있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행복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순간에도 불안해질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즐겁게 놀고 온 날, 마음이 가벼워야 하는데, 오히려 왠지 모르게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내일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지금 너무 즐긴 건 아닌가? 행복한 순간을 누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이 감정, 사실 많은 한국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행복을 대가가 따라오는 감정처럼 배워왔습니다. 기쁘면 곧 힘든 일이 올 것 같고, 여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어딘가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안이 스며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래의 행복을 선지급하고 불안을 갚아나가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의 행복이 미래의 불행을 가져올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소풍날 신나게 놀고 와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너무 즐겁게 하루를 보내서 이 행복이 끝났다는 상실감과 내일이 불안해지는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요.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오면 설레기보다 먼저 불안이 깨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미래를 갉아먹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히려 미래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불안은 미래를 빼앗아가지만 행복은 내일을 견디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행복을 느낄 때 억지로 그 순간을 축소시키거나
불안으로 덮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갈 연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행복을 의심하지 말고 행복이 왔을 때 잠시 멈춰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내일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미안함에 지쳐 있을까? 우리는 참 오래도록 미안하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폐가 될까봐, 내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까봐,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먹고 싶은 음식도 미루고, 쉬고 싶은 순간도 흘려보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괜히 피해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문제는 이 지나친 미안함이 우리의 삶을 점점 좁혀버린다는 겁니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조차 지금 즐겨도 될까? 하는 죄책감이 끼어들어 행복의 맛을 반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잠깐 먹고 싶은 걸 먹는다고, 잠시 쉬었다 간다고, 조금 내 마음을 챙긴다고 누가 상처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안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지치고 말라가고 행복을 느낄 여유마저 사라져버린 거죠. 사실관계란 가끔은 서로에게 작은 불편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다 보면 결국 나도 상대도 사람답게 살아갈 여유를 잃게 됩니다. 가끔은 괜찮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해도, 미안하다는 말을 솔직하게 건네도, 조금 늦어도, 조금 부족해도,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너무 조심스러워했던 그 마음, 사실은 칭찬받아 마땅한 마음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내 행복을 앗아가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미안함을 줄이려다 나를 잃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불완전해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행복은 약함이 아니라 다시 강해지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여유 부리면 뒤처진다. 행복에 취하면 나약해진다. 그래서일까요? 행복을 느끼면 괜히 마음이 풀어지고 더 노력해야 하는데 게을러지는 것 같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해지는 방식이라고. 행복은 우리를 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쳐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작은 기쁨 하나가 우리의 내일을 버텨내게 하고 좌절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행복이 없는 사람은 노력하고 싶어도 힘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보급이 끊긴 군대처럼 아무리 용기와 의지가 있어도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기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삶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문제가 닥쳐도 예전보다 덜 흔들립니다. 행복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큰 꿈보다 버틸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힘은 거창한 계획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의 작은 기대, 오늘의 작은 즐거움, 그리고 자주 웃는 마음에서 옵니다. 행복은 우리 인생을 꾸미는 장식품이 아니라 삶을 끌고 가는 연료입니다.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오래 버티고 넓게 보고 깊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행복을 의심하지도 마세요. 행복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사치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오늘 작은 행복 하나만 마음에 넣어두세요. 여러분, 우리는 참 오래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았고, 지켜야 할 관계도 있었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게 쌓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행복은 크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 행복은 단지 자주 느낄 수 있어야 내 것이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행복을 큰 목표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지탱해 준 건 늘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 해질 무렵 불어오는 바람, 좋아하는 사람과 나눈 짧은 대화, 오늘을 버티게 해준 기대 하나. 그 조각들이 모여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행복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큰 변화가 없어도,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쟁여두는 것이 아니라 자주 꺼내 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행복 하나만 넣어두세요. 내일 먹을 맛있는 점심 한 끼, 주말에 가보고 싶은 동네 카페, 오랫동안 전화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한마디, 혹은 오늘 자기 전에 들을 음악 한 곡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하나가 내일의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복은 오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자주 행복하세요.